안녕하십니까. 상지건설입니다. 어제 변동성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좀 컸어요. 자, 그 전거래일은 상한가를 갔었는데, 뭐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 떨어진 이유야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자, 일단 뭐 뉴스는 뭐 당연히 이거죠. 자, 희비 엇갈린 정치 테마죠.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다시 훅 커졌어요. 자, 대법원에서 예상을 뒤엎고 파기 환송을 좀 보냈습니다. 그러면서 주가가 널뛰기를 했죠. 자, 반면에 어제 또 한덕수 관련주들 뭐 일정실업은 뭐 상한가 같고 아이스크림 애들도 20 상한가 갔다 좀 풀렸죠. 급등을 했어요. 자, 김문수 하락. 김문수도 좀 뒤처질 것 같죠. 한동훈한테. 그래서 한동훈은 뭐 소폭 상승 뭐 이 정도. 결국은 이재명과 한덕수 관련주만 움직이 좀 뭐 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. 뭐 특별히 제가 하한가는 안 걸 거라고 장중엔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장 초반에 뭐 동신건설도 한 20% 빠지고 뭐 에이텍도 저가 라인 한 19%. 자, 그리고 상지건설이 워낙 뒤늦게 합류해서 이재명 관련주로 뒤늦게 하려서 뭐 점상 행진을 하기도 했었고, 근데 여기서 또 12 물량 나왔죠. 당연한 거예요. 이런 데서는 뭐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제가 이당초 저항을 55,000원, 7만원으로 잡아놨었어요. 예. 자, 그 이유는 뭐 이거 봐, 이렇게 이건 저항이 많습니다. 이 종목. 여기가 가장 이제 악성 매물이 많기 때문에 단기. 그래서 여기를 저항을 잡으면 딱 거기서 무너지죠. 이날 보니까 또 12 물량 쏟아졌더라고요. 이날 이후부터.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어요. 근데 법원에서 의외로 파기환송이 나오면서 뭐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이제 법원 입장에서 보면은 뭐 범죄자 낙인을 찍어 버렸죠. 그렇다는 건 뭐 저도 중도거든요.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어라 이런 퀘스천 마크가 나와요. 자, 뭐 국민의힘은 뭐 계엄 쪽이라 좀 찍긴 그렇고 또 민주당도 한몫했죠. 뭐 일단 탄핵 몇십 번 하고 막 그리고 뭐 방탄국회 너무 티나잖아요. 근데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없나? 이럴 때 이제 이게 찍히면 이제 의문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분명히 중도층들 분명히 그 있습니다.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. 뭐 이재명 지지층이 결집 효과가 나올 거야. 근데 어차피 그분들은 찍는 포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. 오히려 표가 당연히 분산될 거로 저는 봐요. 근데 민주당에서도 뭐 제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민주당에서도 이거 관리를 잘해야 돼요. 밀고 나갈 건가. 자, 지금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. 혹시나 대선에선 이겼는데 유죄가 나온다. 그럼 뭐 바로 또 다시 보궐선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. 근데 교체는 없다고 못 박았죠. 그러면서 이제 다시 주가도 안정 취했습니다. 지금 현재 민주당은 옛날 민주당하고 달라요. 그죠? 옛날 시절 그 민주당 쪽은 좀 다른 사람입니다. 지금은 주로 이제 친명파만 있기 때문에 감싸 안을 수밖에 없죠. 무조건 간다 이렇게 나왔어요. 게다가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중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 법사위 상정했다. 뭐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거 했다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아요.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어요. 이걸 보여준다는 거는 결국은 저처럼 중도층이 볼 때는 그렇게 느껴져요. 이거 불안한데? 진짜 이거 뭐 판사들 뭐 이런 정치적 싸움이 아니라 정말 죄인인가 본데? 자기가 불안하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. 뭐 결국은 뭐 보복 받는다 뭐 어쩌고 이러는데 솔직히 아닌 것 같죠. 자, 이거 좀 아이러니하고 좀 웃긴 얘기입니다. 자, 어쨌든 이제 이재명 관련주들은 굉장히 좀 곤혹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요. 자, 뭐 동신건설도 처음에 대장주 시절 때는 제가 10만 원까지도 뭐 가능하겠다. 레이스를 볼 때는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리스크들 나와버리면 좀 힘들어질 수가 있죠. 자, 오늘 주인공 상지건설입니다. 변동성 한번 보세요, 어제. 자, 저가 마이너스 25%. 종가는 보합까지도 왔어요, 거의. 전일 상한가를 갔었고. 자, 이렇게, 전일 상한가는 뻔하죠. 왜? 저처럼 예상했습니다. 저도 그냥 우제 처리될 거라고 봤어요. 왜냐면, 뭐 거의 대선도 다 왔고, 그리고 법관들도 만약에 지금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이거 파기 자판 아니면 안 되잖아요. 파기환송 대충 이렇게 했다가
나중에 진짜 보복당해요, 정치적으로. 예. 그리고 대통령 될 사람 함부로 건드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예. 쉽지가 않아요, 막상. 예. 그러니까 조희대 그분 대법원장도 사실 대단한 것 같아요. 엄청난 용기를 낸 것 같아요. 예. 자, 어쨌든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지고 이제 불안정한 장세로 좀 많이 갈 거고요. 이제 선거할 때 이재명 대표는 후보라고 할게요. 후보는 다른 후보들한테 이제 엄청 예, 물어뜯길 큰 소재가 생겼습니다. 이 사람은 뭐 자격이 있냐? 이게 계속 나와요. 유죄 받은 사람, 유죄 추정하고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별을 하나 더 단 거거든요. 지금 정과를. 자, 그리고 이제 대선을 임한다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. 네가 법을 안 지키는데 국민들이 네가 대통령이 되면 뭘 보고 하겠냐고, 어떻게 따르겠냐, 이게 리더십이 되겠냐, 이런 얘기들 아킬레스건으로 나오는 거죠. 이재명이 공격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. 국민의힘은 너희는 내란당이다, 그거밖에 없습니다. 근데 지금 분명히 후보들 손절 치는 후보들이 나올 겁니다. 저는 윤석열 모르고 저는 찬탄이었습니다. 탄핵 찬성이었습니다. 이러고 나오면 또 여기서 어느 정도 클리어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어쨌든 정치판은 이제 좀 안개 속이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뭐 지금 지지율이 굳건한데 왜 이걸 했는지 모르겠어요. 이게 오히려 이게 악수가 될 수도 있어요. 이게 좌충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자, 지지율 물론 이제 떨어질 거예요. 이제 다음 조사하면 분명히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자, 지금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. 한덕수 12위예요. 한동훈 8.6, 이게 3인데 만약에 이제 한덕수 빼고 한동훈이라고 해도 이제 파기환송 나와서 뭐 20이 되고 이게 22가 되고 이렇게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. 분명히. 깎이긴 깎아도 여유 있게 앞서 있다는 거죠. 이렇게 앞서 있는데 그런 악수를 굳이 둘 필요가 있나? 그건 좀 의문이 되겠습니다. 자, 결국은 그렇다는 건 제가 중도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. 뭐 팬분들은, 이재명 팬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는 말인데 나는 감옥 가기 싫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. 그렇게밖에 안 듭니다. 어떻게든 감옥을 가진 않겠다. 자, 그러니까 자꾸 방탄막탄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. 진짜 국민을 위하고 뭐 민주주의를 위하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해서 나라 경제 발전 이런 것들 뭐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일어날 거라면 애당초 처음에 법원 문제들 더 클리어하게 했어야 돼요. 이게 시간 끌어서 괘씸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. 너무 시간을 끌잖아요. 빨리 했어야 돼요. 근데 뭐가 자신이 없으신지 이분이. 자, 그런 것도 굉장히 좀 불리하다는 거.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대선을 하잖아요. 된다고 봐요. 무조건 될 것 같아요. 현재 이재명 대표가. 왜냐하면 없어요. 지금 인물이 없습니다. 한덕수 뭐 지지율 높다고 해도 물론 더 올라갈 겁니다. 근데 지금 시작해갖고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역전을 한다고요? 불가능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사법 리스크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? 다 알고 있었죠. 그럼에도 지지층이 저런데 분명히 되긴 될 겁니다. 나중에 뭐 그 전에 뭐 법으로 막던 뭐 취소를 하던. 그런데 이제 주가는 굉장히 괴로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. 자, 뭐 다음 주는 한 번 더 반등은 할 수 있을 겁니다. 근데 워낙 이제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전개된다. 저는 상지건설 이전고가 돌파가 쉽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. 이제는 쉽진 않을 것이다. 당선되면 뭐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하락합니다. 그건 아시죠? 재료 소멸로 당선이 되면 무조건 다 떨어져요. 모든 종목들은 다 떨어집니다. 근데 그 전까지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. 자, 뻔한 지금 레이스에서도 이렇게 못 간 거 보면은 조금 불안한 면이 분명히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지지 라인은 좋았어요. 어쨌든 지지 라인은 좋았고 금요일도 선방은 분명한 거다. 몇십 프로 빠졌지만 15% 빠졌지만 선방한 건 맞습니다. 그거는 1위기 때문이고 대선을 못 나오진 않겠다는, 대선은 꼭 나온다는 그런 가정이 있기 때문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자, 정치인 관련주들 매매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. 뭐 대선이 됐던 뭐 총선이 됐던, 그리고 새로운 뭐 어떤 정치적 인재가 떠올랐을 때 굉장히 거론이 많이 되죠. 자, 인맥 관련주도 있고 정책 관련주도 있는데 또
정치인 관련주들이 또 폭등하면 굉장히 폭등을 합니다. 반면에 또 떨어질 때는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죠. 그리고 한번 추세가 꺾이면 상당히 오랜 동안 고생하는 경우도 많은데, 자, 정치인 관련 매매해서 제가 두 가지 무료 혜택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. 자,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포인트 관리해 드리고요. 그 히든 정보들, 그리고 주가 일반 뉴스에 나오지 않은 뉴스들, 그 기업 개별 자료들 있죠. 이런 것들 챙겨 드리는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. 일로 초대를 해 드릴게요. 이 방에서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주도주들, 그리고 급등주들 매매 가이드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. 이게 더 중요해요. 어떻게 보면. 자,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제일 좋아하시는 무료 추천주 제가 챙겨 드릴 텐데요. 자,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함께 하면서 뭐 많은 종목들을 추천을 했습니다. 추천하는데 아직 손절 종목이 단 하나도 없어요. 정확한 매수 포인트를 드리면서 제가 전부 다 수익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. 보통 평균적으로 저는 4주 정도 잡고 하고 있고요. 뭐 2주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. 또 더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한 6주. 그거는 이제 더 많이 올랐을 때요. 평균적으로 5, 60% 이상 수익을 내고요. 뭐 추세 돌파하면 110도 나오고 330도 나오고 그렇습니다. 참고하시면 됩니다. 뭐 20 이렇게 나온 거는 이건 단기죠. 2주 안에 끝내는 거. 아닐 땐 바로 또 짧게 수익 실현하고 나옵니다. 자, 이렇게 하는데, 자, 여러분들 제가 이 두 가지 무료 혜택 챙겨 드릴 텐데, 저한테 문자 한 통 주시면 편안한 마음으로 주시면 돼요. 제가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010-8011-0017이고, 자, 여기로 정치인 관련주니까 정치 이렇게 문자만 보내주세요. 편하게. 그럼 제가 이 두 가지 무료 혜택 챙겨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